3시부터 본회의인데 제가 원내대표님께 여쭤보니까 아주 간단한 공지 외에는 오늘은 없다 그러셔서 첫 인사 말씀이고 해서 전당대회 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어서 간단하게 초반에 저희 어떤 방향과 쟁점에 관한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청와대에서 아침에 저희가 같이 현충원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님, 또 봉화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뵙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출마했던 3인을 포함해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원내대표님까지 같이 있은 자리에서 거의 4-5시간에 걸친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할 얘기를 다 했고 충분히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잘 딛고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오랜 얘기, 또 속의 얘기, 또 서운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저도 아마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했겠지만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어떤 상호 격렬한 선거의 과정에서 있었던 좀 과하다 싶은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역사에서 1인 1표의 당원 주권이 적용된 첫 전당대회였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고 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당대표와 지도부로 선출된 저희 모두가 아마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제도라든가 또는 관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고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도 그에 대한 상황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의 복합성 때문에 당원 주권의 전형을 상징하는 1인 1표 부분, 또 대의원 부분, 또 국민 여론조사 부분 이런 것들이 배합되어서 나타난 과도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전체로서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당원으로 보면 대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약 55에서 60% 정도의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에서의 지지는 저 개인의 인물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시했던 민생 실용 확장의 어떤 노선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노선을 잘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마지막에 우리 정부의 성장 전략인 ABCDE와 유사하게 우리 당도 ABC의 길을 가겠다. 어포더빌리티, 미국의 지금 뉴욕 시장이 제기한 시각 민생,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미 탄핵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가 아니냐와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완벽한 100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준비는 시작하겠습니다. 당에서. 다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장막 뒤에 숨는 대법원과 사법부 전체가 저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대법원과 사법부가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우리 대법원장이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법부와 또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시기를 요청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겠지만은 국회와 당의 판단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것을 억지 법철자로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법이나 또는 관련한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부동의한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진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씨 같은 사람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진숙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진숙을 국회에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행 법상 만약에 윤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처리 절차에 있어서의 3분의 2 조항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저는 국회 전체에서의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을 내시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 의견을 내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이 법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그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하는 거 봐서 반성하고 반성문 내지 않으면 또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릇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당에 관련한 업무를 쭉 진행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이제는 지방을 갈 겁니다. 지방에서 최고회를 한 번 하고 마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현지 정치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그냥 이동 대표실, 서울은 있는 곳에 하나에 불과하다. 늘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지역구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서 그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정치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의 모든 홍보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장을 통상 재선 3선이 하는 그런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의원께 위원장을 맡겼는데 제가 제 예상을 깨고 한 분도 문제 제기를 안 해서 제가 김남준 의원님께서 어떻게 저러셨나 이렇게 했는데 김남준 의원께 홍보를 맡길 뿐만 아니라 홍보와 디지털, 민주당 TV까지를 통합해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남준 의원님이 이미 아주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서 오늘 아침에 제게 제기해 주셨습니다.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 그림 중에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우리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뜻에서 90도 절로 시작하자. 한번 시도해보면 어떠냐. 정중례로 우리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저거 당의 행사는 국민들께 그렇게 해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임 홍보위원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 오늘 인사의 말씀의 마지막을 제가 저쪽으로 와서 우리 모두가 한번 국민을 향해서 절한다는 각도로 의미로 당원과 국민들께서 전당대회 때 심려가 많으셨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네.